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S-오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이 S-오일 같은 경우 제가 해드리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댓글에다가 S-오일 관련해서 좀 분석 좀 해달라고 저희 구독자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이 자료 서치라든지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부분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완료가 돼서 오늘은 제가 S-오일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 그 구독자분들 말고도 이 SOL 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WTI도 계속해서 유가가 고유가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정유주에 속해 있는 이 SOE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 SOE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자, 일단 뭐 차트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고가를 찍고 쭉 빠졌잖아요. 이 빠지는 구간들을 보니까 캔들이 굉장히 좀 무섭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분들, 백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바라볼 때는 이거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구간까지도 밀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앞전에 물량을 전부 다 고점에서 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실적 상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샤인 완공에 대한 임박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가 괴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핵심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PPT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죠. 유가가 뛰게 되면은 정유주도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 일단은 보는 것은 전쟁 뉴스에 대한 그 자체보다도 사실 이제 공급 차질이 이 실제 정제 마진과 실적 상향으로 이어지는지 그 관점 프레임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월 6일에도 로이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브렌트 유가가 109.48달러까지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그리고 차트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유가가 지금 109달러까지도 급등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3월 OPEC에 대한 생산도도요. 2020년 6월 이후 최저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공급 차질이 결국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상승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정유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재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유가만 단순히 상승하고요. 재고 손익은 부진하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헷갈리면 안 돼요. 정제 마진이 일단 올라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도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프레임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정유주들을 바라볼 때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움직이는 축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먼저 움직이는 축을 놓고 봤을 때는 원유보다는 다운스트림을 먼저 여러분들 체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죠. EIA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요. 3월 2일에 발표한 STEO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브렌트가 단기 고점 뒤에 2026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가가 안정이 되는데 제품 수급이 빡빡하면은 누가 좋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원가 부담이 낮아지고 정제 마진은 지킬 수 있는 정유사들이 좋아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NH투자증권도 3월 17일에 목표가를 15만 원까지도 그 당시에 올렸던 거예요. 이런 파이프라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내가 정유주들을 투자를 할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OE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여부들을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한 분기가 연간 이익의 두세 배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숫자를 보시면요. 2025년도 매출이 34조가 나옵니다. 연간 기준으로. 그리고 2025년도 영업이익은요. 2,882억이 나왔어요. 4분기 별도의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4,245억이고요. 1분기 컨센서스가 5,619억입니다. 4월 2일 기준이죠. 그리고 IBK의 1분기 추정치가 7,939억이거든요. 이게 4월 7일 날 제시가 된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갭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올해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현재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가 급등이 재고 손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 반론도 분명히 나오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SOL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재고 관련 효과가 마이너스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팩트입니다. 재고 관련이 오히려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본업을 한번 보세요. 본업을 봤을 때 현재 정유는 뭐죠? 몸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거의 78.6%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통으로 볼 수가 있고 석유화학은 12.8%, 윤활이 8.5%죠. 그럼 윤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마진이 좋은 뭐죠? 노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 매출이 지금 78%, 석유화학이 그 밑으로 12%, 윤활이 8.5%인데 2025년도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정유가 마이너스 1571억이고요. 석유화학이 마이너스 1368억이에요. 근데 윤활은 반대로 5821억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보면은 윤활이 지금 5821억 원은 연결 영업이익 대비 2882억 원, 약 2배 이상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유나 석유화학이 손실을 봐도 윤활로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가 정유주 내에서도 대장으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윤활로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정유랑 석유 화학 쪽까지도 이익 체력이 좋아진다라 하게 되면은 시너지는 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S오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자체를 지켜준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유가 아니라 윤활이었다는 겁니다. 윤활. 그래서 지금 GS 칼텍스 경쟁사를 보세요. 2025년도 영업이익이 8,840억이에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석유가 3,491억이고 S오일이 2,882억입니다. 세 개의 경쟁사들 대비해서 S오일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죠. GS칼텍스나 SK이노베이션이 그 위쪽을 차지를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S오일에는 뭐가 있냐면 아람코의 63.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코 63.4%의 지배 구조가 주는 이 조달 프리미엄이랑 그리고 샤인 쪽, 이 샤인이라는 체질 전환 카드가 같이 있다라는 게 프리미엄 근거예요. 그래서 IBK 투자증권도 3월 18일에 원유 조달 방어력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프리미엄의 근거가 되는 거죠. GS 칼텍스나 SK 이노베이션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밀리기는 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익 체력이 좋아질 수 있고 체력이 더 경쟁사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대장에 대한 역할을 좀 많이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쉽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SOE를 앞으로 어느 부분대로 좀 체크를 해야 되냐? 일단 1월 13일에 뭐가 있었냐면 CEO가 신년 메시지로 올해는 샤인의 결실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월 기준으로 샤인 쪽에 대한 공정률이 92%대 후반이 나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 완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4월 23일이죠. 이때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7,939억 원을 달성하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올해 상반기 때는 샤인의 기기적인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복합이나 정유, 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면 됩니다. 결국 이 두 트리거가 동시에 충족을 하게 되면요. 단순 정유주 반등으로 보기보다는 복합 정유, 화학 전환으로 주가가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꼭 SOE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시나리오도 체크를 해야겠죠. 반대로는요, EIA에서 전망처럼 하반기에 만약에 유가가 내려오는데 정제 마진까지 혹시 같이 꺾이게 되면요,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확인 포인트는 두 개죠.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대 여기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샤이니 상반기 안에 기기적으로 끝나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전제적인 조건이 성립이 되면요, 사실 정제 마진도 꺾인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제 마진에 대한 수요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SOL의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NH투자증권이 목표가를 15만 원. 근데 사실 이거는 다 달성했죠. 한국투자증권도 달성했고 그 밑으로도 쭉쭉쭉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이미 다 달성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 이걸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11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 형성 조건이 살아있는지 그 여부를 봐야 돼요. 수급에 대한 심리가 아직 증권사들 밸류 대비해서 여전히 살아있는지. 다만 이제 이 새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가를 환산하게 되면은 14만 6천 원대가 나오는데, 지금 주가로만 보면은 일단은 28% 계리율이 있거든요. 다만 일단 달성은 했다라는 거. 그래도 일단 저는 뭐 달성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증권사들이 SOE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재평가가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 계산을 하나 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SOE의 시가총액이 한 12조 정도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순차입금이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 더하게 되면요, EV가 약 19조 원 정도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샤인 투자가 만약에 막바지로 올해 이후에 현금 흐름의 각도가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시장의 잣대는요, 여전히 경기 민감이랑 그에 따른 정유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샤인 완공 이후에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붙는 복합 정유 화학주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방향은 현재로서는 위가 맞다고 봅니다. 4월 23일 실적에서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이랑 샤인에 대한 진척률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이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꽤 위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SO일이 이렇게까지 좀 빠르게 움직여주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좀 느리게 움직이고 좀 무겁게 움직이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여요. 그렇다는 것은 수급에 대한 심리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고,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고유가를 당분간은 유지를 시켜줄 가능성, 그로 인해서 정제 마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 여기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급등력도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급등 이후에 조정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조정이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요, 방향은 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SO일은 딱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정유주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봐야 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가도 봐야 되고요, 따로. 그리고 브렌트유랑 WTI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제 마진이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정유, 윤활유, 뭐 이 기타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서 이 지정한 리스크가 일단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고유가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SO일이
지금은 좀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SOE가 또 SOE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분석 뷰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고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체크를 해서 추후에 또 컨텐츠로 여러분들 이렇게 SOE처럼 찾아뵐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